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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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네, 네, 주말 잘들 보내고 계신지요? 자, 오늘은 야간 수업 97회차네요. 좀 있으면 100회차가 될 것 같은데, 뭐 제목을 좀 간단히 좀 줄여야 되겠습니다. 그쵸? 너무 길어요. 원래 오늘 병 주고 약 주는 음, 제롬 파월과 제닛 앨런이라는 재무부 장관이라는 주제로 방송을 준비했었는데 밤사이에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예, 많은 변화들이 있어서 방송의 제목을 도이체뱅크와 제임스 블러드라는 주제로 좀 바꿨어요. 이렇게 약간 좀 바꿨습니다. 자, 그래서 제목이 약간 좀 다르긴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그렇구나. 그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시장이 뭐 순식간에 수시로 또 중요한 포인트가 바뀐 부분이기 때문에 제롬 파월 의장 이야기하는 것보다 이거를 이야기하는 것이 더 훨씬 더 이치에 맞지 않나 싶습니다. 네. 자, 네, 반갑습니다. 김희주님, 김영민님, 네. 그리고 아리수님, 송이님, 네, 조이상님, 현숙향민님, 혹시 김영민님, 합정동에 왔다 갔다 하시는 김영민님은 아니시죠? 혹시 부분께서 성이 홍 씨는 아니시죠? 제가 아는 그 영민님은 아니시겠죠? 아니 그러실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여쭤본 거예요. 맞으면 1번, 아니면 2번. 사실대로 얘기해 주셔야 돼요. 네, 아리스님, 네, 조이상님, 현숙향민님 반갑습니다. 정수님, 진덕님, 용덕님, 송덕근님, 네, 영선님, 양하나님, 맥도날드님, 나대우님 오랜만입니다. 에레사님, 푸른하늘님, 꺼미님, 이레이님, 이금상님. 대구세요? 다행입니다. 제가 쑥스러움이 참 많아요. 아니, 제가 쑥스러움이 참 많아서 혹시 아시는 분이 방송에 들어오시면 가끔 이렇게 만나면 잘 보고 있다고 얘기하면 왜 이렇게 쑥스러운지 막 너무 쑥스럽더라고요. 안 그럴 것 같지만 쑥스러움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자, 아직 1분 남았으니까 물 한 잔 마시고 예, 방금 방송을 하나 이렇게 막 쟤는 물을 너무 거칠게 마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방금 방송 하나 1시간 끝나서 그래요. 1시간 동안 말했더니 갈증이 나가지고 입이 막 저기에서 자
네, 반갑습니다. 이 화면이 왜 이래요, 화면이? 네. 자, 현재 시간이 10시를 가리켜주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현재 시간이 이제 10시가 막 넘었죠. 자, 그래서 오늘 97번째 도이체뱅크와 그리고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준 총재의 어떤 대결 구도로 오늘 야간 수업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해볼까 합니다. 자, 뭐 주말에 있었던 가장 중요한 뉴스 중에 아마 하나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네, 오늘 강의는 이제 금요일 날 있었던 소식이에요. 한번 왜 오늘 강의 주제가 도이체뱅크와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준 총재를 이야기하는지 그것이 우리가 한 주간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어떤 내용인지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가 간밤에 주말에 별거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미국 증시만 보면 별거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냥 0.3% 움직였구나. 플러스로.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진짜 간밤에 아찔한 시간이 있었어요. 금요일 밤 까딱하면 아주 피해 금요일을 볼 수 있었다. 증시 대폭락이 나타날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는데 어떤 사람이 어떻게 발언하느냐에 따라서 까딱하면 정말 피해 금요일이 될 수도 있는 3월 24일이었는데 다행히 나스닥 지수는 상승폭이 크지는 않지만 종가 최고가로 마감되었습니다. 종가 최고가예요. 나스닥 지수 스탠드&푸 500도 0.56% 상승에 불과하지만 아랫골에 달린 종가 최고가. 다우존스 지수도 마찬가지 0.4% 오른 종가 최고가. 자, 그래서 여기까지만 보면 뭐 아무 일 없겠구나. 이렇게 한참 긍정적으로 시장을 보실 수 있습니다. 월요일날 증시 괜찮겠네? 자, 그런데 의외로 주식시장에 우리나라 증시가 조금 빠질 수도 있다. 종합주가 지수는 국내 증시가 마이너스로 시작할 수도 있다. 그리고 약간 장중에 2400을 한번 또 터치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까지도 갈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좀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어제 미국 시장 내용이 좀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의 내용이 좋지 않다는 게 좀 이상한데 우리나라 시장의 우호적인 상황은 아니에요. 우리나라 시장의 우호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것은 2차 전지나 반도체, 얘 둘 중에 하나에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미국장 하락한 종목들을 보면 반도체 종목이 하락을 주도했어요. 핀디오디오 마이너스 4.5%. 나스닥 100 종목 중에서 가장 많이 빠진 종목이죠. 나스닥 100 선물을 주도하는 종목 중에 인페이지 에너지, 태양광이에요.
자, 그 다음에 램 리서치, 시스템 반도체입니다. 마이크로칩 테크놀로지, NXP 세미컨덕터, 마발 테크놀로지, 어플라이즈 머티리얼즈, ASRM 홀딩스, 어드밴스 마이크로 디바이스, 엔비디아, 전부 다 반도체입니다. 왠지 테슬라가 여기 있네요. 그리고 마이너스 0.94. 어제 미국장에서 나스닥 선물 100개 종목에서 마이너스 1% 이상 빠진 종목이 한 15개 정도 되는데요. 대부분 반도체가 절반 이상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절반 이상이 반도체. 나머지는 이제 디지털, 핀디오디오, 데이터덕, 에어비앤비도 마찬가지. 사실 디지털 플랫폼 위에서 하는 거니까 클라우드 컴퓨터, 부킹 홀리데이도 클라우드 컴퓨터에서 하고 있는 호텔 매칭 서비스업이죠. 에어비앤비도 마찬가지. 숙박 매칭, 여기는 이제 호텔 매칭, 부킹 홀딩스. 자, 그런 종목군들이 사실 하락을 주도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상승을 주도한 종목군들은 게임주, 액티비전 블리자드, 지금 합병 이야기 막 나오고 있는 거죠. 마이크로소프트하고 독과점 금지했다가. 그리고 아메리칸 일렉트릭 파워, 엑셀 에너지, 전기 에너지 파워들, 즉 스마트 그린 관련주들입니다. 스마트 그리드, 엑셀 코퍼레이션, 엑셀런 코퍼레이션 마찬가지. 그 다음에 이제 버텍스 파마슈티컬, 리제너론 파마슈티컬, 암젠, 바이오젠, 길레드 사이언스. 그래서 상승은 누가 주도했느냐? 반도체가 무너지고 바이오가 또 주도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왔습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우리나라 증시하고는 완전히 반대되는 현상이기도 하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러한 현상들이 어제 미국 시장에서 발생을 했기 때문에 한국 증시가 나스닥 지지장이 종가 최고가를 올랐다고 해서 한국 시장인 나스닥 지수가 종가 최고가 플러스 0.3%라고 해서 국내 시장이 긍정적으로 플러스 상승 출발할 가능성이 제가 그러니까 투자 심리는 괜찮았어요. 미국장도. 투자 심리도 괜찮았고 전체적으로 괜찮았는데 더군다나 내용이 장중 흐름은 본다면 미국은 정말 좋습니다. 왜냐하면 마이너스 났다가 종가 최고가로 끝났기 때문에 양봉으로 상당히 안정적으로 그것도 그래서 가장 괜찮죠. 자, 그런데 막상 한국화 우리나라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봤을 때는 반도체가 사실 업종 내에서 하락을 주도했단 말이에요. 필라델피아 유틸리티 지수 죄송합니다. 하락 주도한 거 보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마이너스 1.6. 그 다음에 뭐 호텔 숙박, 뭐 유로나 건설 이런 건 의미 없죠. 왜냐하면 이건 어차피 전 세계 증시잖아요. 전날에 있었던 거 갖다 그대로 반영하는 거니까 의미 없다는 얘기입니다. 실제 미국 지수로 따지면 호텔 숙박과 반도체예요. 아까 보셨지만 부킹, 홀리데이, 에어비앤비 뭐 이런 호텔 숙박 체인점 업체들이 빠져가면서 2% 빠진 거고 지수의 영향성은 그렇게 없다. 실제 지수 영향성이 있는 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인데 건설 중장비하고 그것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한국의 특수성만을 고려해 본다면 한국의 어떤 시가총액 상위에 우리나라가 포진되어 있는 것이 반도체잖아요. 2차 전지하고 그리고 바이오. 그것을 고려해 본다면 한국에 영향을 미칠 만한 것은 우리나라 종합주가 지수에 어제 미국장 반도체가 빠졌다는 것이 조금 부정적으로 보인다 라는 것이 가장 첫 번째 관건이고요.
그래서 2400포인트도 한번 테스트까지도 해볼 수 있지 않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만약 혹시라도 중간에 잠깐 테스트를 2%만 하더라도, 그렇죠. 삼성전자 마이너스 2%, 하이닉스 마이너스 2%면 거기다 은행주들이 또한 3%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해 본다면 얼마든지 고려해 볼 수 있는 변수다. 반면에 의외로 미국은 시스템 반도체니까 우리나라가 뭐 그 영향 받겠어 이렇게 가면 또 그게 그냥 묻어놓을 수도 있어요. 왜냐, 미국장 시스템 반도체주들 어제 빠진 종목들 올라간 거 계산해 보면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아직 올라간 것도 아닙니다. 앞에 올라간 거 보세요, 애들. 더군다나 에어비앤비라네. 엔비디아 같은 경우 100달러짜리가 280달러까지 올라갔잖아요. 108달러였어요. 뭐 해피하게 110달러라고 계산해 보겠습니다. 110달러에서 지금 267달러. 그러면 157달러가 올라간 거잖아요. 150%가 올라간 거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뭐 15%밖에 안 올라갔는데. 삼성전자는 15%밖에 안 올라갔잖아요. 얘들은 150% 올라오잖아요. 야, 뭐 삼성전자 시스템 메모리 반도체고 엔비디아는 시스템 반도체니까 그러지 않느냐. 내용이 다르지 않느냐. 그렇게 따지면 다르지만 미국이라는 나라와 한국에서 나라는 차지하는 포지션, 시가총액 순서를 이런 걸 계산해 보면 삼성전자가 뭐 얘들한테 꿀릴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향이나 이런 거 봐도. 떨어질 때는 같이 떨어지고, 그렇죠? 이렇게 350달러에서 애들도 3분의 1 토막 났지만 엔비디아 350달러에서 110달러까지 떨어진 거니까 3분의 1 토막 났다가 지금 이렇게 올라온 거잖아요. 자, 그러면 삼성전자도 지금 아무리 못 왔어도 한 7만 5천 원 올라와줘야 되는 거죠, 사실. 액분하고 나서, 여기는 액분한 거니까, 여기가. 이게 액분한 거니까, 얘가 사실 신고점이란 말이에요. 액분하고 나서, 이 자리에서 액분하고 나서 또 신고점이 계속 나온 거니까. 자,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삼성전자도 지금, 여기가 9만 6천 원짜리라고 계산해보면, 지금 아무리 못해도 지금 한 8만 원 정도는 와줘야 되는 거죠, 사실. 근데 그건 고사하고 그냥 7만 원도 아직도 아니니까. 그렇게 따지면 우리나라 미국의 반도체들이 조정받았다고 해서 한국 반도체가 조정을 받아야 될 이유는 성향상 사실 없다. 엄밀한 의미에서. 실적이 안 좋지 않느냐. 우리나라는. 쟤들은 실적 좋을까요? 실적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하이닉스하고는 좀 다르지만 삼성전자하고 비교해봤을 때 삼성전자가 뭐 꿀리는 실적은 아니니까. 자, 그래서 그런 것을 고려해서 두루두루 고려해 본다면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가 어제 미국만 내용을 본다면 미국장 스탠앤푸어라든가 나스닥 지수가 이렇게 아래꼬리 달고 양봉으로 나온 거 보면 우리나라 종합도 월요일날 긍정적으로 나오는 게 맞다. 긍정적으로 나오는 게 맞지만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본다면은 그런 내용들 면에서 봤을 때는 약간 좀 무시하기는 또 어렵기 때문에 반도체가 콕 집어 빠졌기 때문에 유럽 시장에서 그래서 원래는 지수만 놓고 본다면 2400 한 25 정도에서 20 정도 국내 증시 출발하는 게 정상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2410이나 2415 정도 2410에서 이렇게 출발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조금 위아래로 플러스 10포인트, 마이너스 7포인트, 플러스 마이너스 7포인트로 시가가 나올 수 있다. 만약에 빠져서 출발하면 양봉 가능성이 있겠죠. 올라오면 또 반도체가 두들겨 맞아가면서 또 쉬어갈 수도 있고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궁금하신 거는 제가 알겠는데요. 강의의 메인 포커스는 지금 그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잠깐 채팅을 좀 막아 놓을게요.
그래서 좀 집중을 위해서 유튜브, 그리고 이따가 마지막에 충분히 이야기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자, 볼게요. 자, 그래서 다음 주에는 그러면 이제 반도체가 쉬어가면은 우리나라 지수가 좀 쉬어가겠죠, 아무래도. 이제 문제는 뭐냐면 부정적인 면을 본다면 반도체와 은행의 조합이에요. 사실 반도체하고 은행주들의 조합은 시가총액이 큽니다. 그래서 하락을 한다면 만약에 지수 장악력이 높아요. 은행주들은 사실 평상시에는 시장의 어떤 영향력이라는 건 별로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반도체다. 그럼 막 코스닥 반도체들 난리 치잖아요. 그쵸? 반도체주 움직이면 코스닥 시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입니다. 그러면 주성엔지니어링 20%, 유진테크 10%, HPS 뭐 8%, 장중에 거의 상한가가 들어갔다. 원익홀딩스, 원익쿼츠, 심텍, 이오테크닉스, 덕산네오록스, ISC, 하나마이크론 이렇게 막 난리 치잖아요. 예. 제가 좀 방송하다가 숨이 차서 그래요. 코로나 걸린 이후에 말을 하면서 계속 숨이 차는 현상이, 폐가 좀 안 좋아진 거죠, 사실. 후유증이 작년에 이맘때 걸렸는데 완전히 이게 다 회복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을 이렇게 좀 하면 숨이 차요.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의 댓글 이렇게 막 방송에 연관되지만 댓글을 올려주면 옛날 같았으면 제가 빨리빨리 이렇게 답변하고 돌아왔는데 내 말하는 것도 숨이 차다 보니까 되게 그런 것이 신경이 쓰여서 제가 잠깐 이렇게 답변을 안 할 수도 없고 답변하기도 그렇고 힘들어서 말하는데, 내 준비된 강의 말하는 것도 힘들어서 제가 아까 유튜브 채팅 좀 잠깐 막아놨습니다. 여기다가 마지막에 강의 이 원활한 흐름을 위해서, 그래서 좀 그 부분 양해 부탁드릴게요. 아이고. 자, 좀 천천히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반도체 중심으로 이렇게 떼거지로 올라온다. 고구마 줄기처럼. 자, 그리고 이제 바이오도 마찬가지죠. 바이오도 올라가면 2차전지 바이오 떼거지로 올라가고 떼거지로 내려가는 속성이 거래소 시장과 맞물려서 코스닥 시장에 나와잖아요. 은행은 그게 없어요. 근데 은행주는 그게 없습니다. 시가총액 상위인데 KB금융 지금은 이제 많이 떨어져서 신한지주, 저 아래 하나금융지주. 그래서 은행주들은 시가총액이 커요, 대부분. 그래서 반도체와 은행의 조합. 영향력은 없어, 은행은. 평상시에는. 떼거지로 움직이게 만드는 건 없죠. 코스닥 시장까지 밸류체인이 엮여 있지 않으니까. 그런데 거래소 지수 장악력은 높습니다. 반도체와 은행의 조합은 항상 올라가거나 반도체주, 은행주 같이 올라가면 주가가 급등 나온다거나, 혹은 반도체와 은행이 빠지면 주가를 크게 하락시킨다거나, 이런 현상이 매우 강한데, 내일장 은행주에 따라서 우리나라 지수가 시장 투자 심리하고 상관없이 은행주와 반도체가 어떻게 조합이 되느냐에 따라 생각했던 것보다 시장 지수가 마이너스가 날 수도 있다. 왜 그런지 지금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 시장만 보면 꽤 괜찮아 보이는데 이제 유럽 증시가 조금 문제가 있었어요. 유럽이 마이너스 한 2.6% 급락 나옵니다. 시가. 그리고 반등이 한 1% 나와요. 그나마 이것조차도. 그래서 어제
유럽 증시가 거의 3% 가까이 폭락이 나올 때 순간 시장이 거의 아비규환이 됐었습니다. 미국장만 보면은 별일 없어 보이지만 밤사이에 아마 주식시장을 보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안 본 게 다행이에요. 만약에 미국 주식 좀 한다고 지켜봤던 분들은 아마 주식 선물, 미국 나스닥 선물 전부 다 하방 포지션 잡고 난리도 아니었을 겁니다. 왜 독일이 이렇게 2.6% 급락 나오고 또 프랑스도 2%, 2.6% 폭락 나오는 장중에, 그리고 심지어는 일부 나라들 스웨덴이라든가 이런 데는 회복을 못했습니다. 특히 유럽 증시 오스트리아 마이너스 4.37 폭락 나왔죠. 오스트리아, 독일, 이렇게 독일이 있고 그 옆에 오스트리아가 있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뭐 저기 이제 스위스 있고 여기 이탈리아 있고 이쪽에 프랑스 있고 맞나? 예, 이탈리아 있고 이제 프랑스가 이렇게 있네요. 스위스를 중심으로 이탈리아, 독일, 일부는 이렇게 오스트리아. 옛날에 이제 이쪽이 전부 다 거기 저기 제국이었죠. 합스부르크 왕가 제국이었죠. 헝가리까지 해서. 자, 그런데 보시다시피 스위스의 크레딧 스위스 뱅크 사태가 터지고 나서 이게 좀 수습되는가 싶었는데 바로 어제 도이치뱅크 사태가 또 터졌어요. 이 S가 다 문제구만. 도이치뱅크. 약자죠?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네, CS 사태. 도이치뱅크 사태. 자, 그래서 오스트리아가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는 독일의 영향력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스트리아가 4.37 폭락 나왔었다. 자, 그리고 반등 못한 상태에서 끝났는데 도이치뱅크 사태 때문에 그렇다. 아찔하게 정말 아찔해서 까딱하면 미국 증시까지 어제 대폭락 나올 수 있는 은행권들의 도미노 현상이 나올 수도 있었는데 다행히 잘 수습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걸 이해해야 월요일날 혹시 우리나라 증시에서 은행주들이 급락 나온다든가 나올 수 있었거든요. 은행주들이 한 번 더 한국도 순간 잠깐 휘청거린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다. 이게 하락으로 가는 건지 잠깐 일시적인 건지 빨리 파악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왜 그런지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왜 도이체뱅크는 4% 폭락이 나왔는지, 그리고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게 이제 이게 지금 보시는 것이 이제 독일 증시입니다. 보시면 여기 이제 제가 독일 증시를 이렇게 한번 했죠. 점원 종목들이에요. 여기 보이시는 것이 이제 독일 증시의 종목들, 시총 상위 종목들인데 가장 어제 거래가 많이 된 종목이 누구냐면 보시다시피 도이치뱅크. 압도적인 거래량이에요. 도이치뱅크. 다른 주식들 거래량이 400만 주인데 다른 주식들 거래량이 보통 400만 주인데 보니까 뭐 압도적이죠. 자, 그래서 시가총액이 크지는 않습니다. 시가총액은 작아요. 은행주지만 크지는 않지만 도이치뱅크는 꽤 유명한 은행입니다. 한국에도 유명해요. 한국에서도 유명한 은행입니다. 왜냐하면 뭐 JP모건, 골드만삭스 이런 미국계 은행들이 우리나라에서 주식 사고 팔 지금도 많이 하지만 한때는 이 도이치뱅크도 하루에 시가 프로그램 매매로 3천억에서 5천억씩 거의 매일 하다시피 한 적도 있어요. 옛날에 이제 선물옵션 통신만기 날 주가 100포인트 가까이 폭락시켜가지고 근데 뭐 작전 조사 받아가면서 그때 1조 원 정도를 벌었죠. 하루에.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검찰에서 조사받고 해가면서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거래를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임원들이 그때 다 뭐 범죄자로 몰린 나라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자기들은 정당하게 시장의 약점을 공격한 건데 주식 매수, 선물 매도 이런 식으로 포지션 쌓았다가 막 만긴 날에 주식까지 다 엎어버린 거죠. 그래가면서 풋옵션에서 그때 한 1000배 정도 터지고 대박이 났었죠. 하루에 1조 원 정도 도이치뱅크가 벌어가고 그리고 이제 검찰 조사 받으니까 그걸 지켜보던 외국계 투자은행들은 한국의 제도적 약점을 이용해서 공격한 건데 그게 범죄 행위라고 규정을 지으니까 이제 한국 증시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유럽계 은행들이 한국에서 거의 떠나고 이제 우리나라에 지금 별로 안 남아 있어요. 사실 한국에 옛날처럼 그렇게 거래가 활발하게 되지는 않는다. 당시 합성 매매 전략을 꽤 많이 했던 곳이에요. 그런데 이 도이치뱅크가 그러니까 약간 리만 브라더스처럼 공격적인 매매도 잘한다 그 얘기죠. 제 얘기는. 자, 그런데 이 도이치뱅크가 어제 장중에 얼마만큼 빠졌었느냐? 막 뉴스 보면 여러분들 정말 난리 났을 것 같죠? 6% 빠졌어요. 겨우 6%. 장중에 6% 빠졌다가 그나마 절반 반등 나와서 마이너스 3%로 3.11로 어제 마감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걸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은 정확히 모르실 수도 있어요. 주말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근데 주말에 금융시장의 뉴스가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도이체뱅크 사태 CDS 프리미엄으로 다 도배가 됐었습니다. 특히 금요일날에서 토요일날 아침까지 간밤에 미국 증시, 유럽 증시 얘가 도배를 했어요. 대폭락이 나왔다. 그래서 실리콘밸리 뱅크 그리고 스위스의 미국의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 미국의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유럽으로 건너가서 스위스의 클레디 스위스 사태, 그리고 퍼스트 리퍼블릭 사태가 좀 미국에 진정되는가 싶더니 다시 이번에는 독일로 건너와서 도이치뱅크 사태. 그래서 유럽 증시가 마이너스 2.7% 폭락. 어제 금요일날. 그래서 다시 또 시장이 대혼란으로 가는. 그래서 딱 잘못하면 전 세계 증시가 한 4%, 5%씩 대폭락이 나오는 피해 금요일 현상이 나올 수 있었는데 확산되지 않고 다행히 잘 막았다. 만약에 문제가 됐으면 좀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왜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었냐면 도이치뱅크 사태는 다른 사태와 다르게 CDS 프리미엄이 먼저 올라왔어요. CDS라고 해서 부도 위험률이죠. 소위 얘기해서 이제 크레딧 디폴트, 즉 한마디로 파산 가능성을 있을 때 수압 방식, 크레딧 디폴트 수압이라는 한국으로 따지면 이제 옵션입니다. 혹은 ELW 같은 거예요. 혹은 빌 오브 워런트 같은 겁니다. 만약에 그게 터지면 행사를 하면 되는 거고 터지지 않으면 행사를 하지 않는 그래서 CDS 프리미엄이라고 해서 그걸 거래하는 건데 한마디로 우리나라로 따지면 속성이 몇 월 며칠 날까지 터지면 뭐 몇십 배 몇백 배가 되는 거고 아무 일 없으면 프리미엄만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으로 따지면 ELW하고 좀 비슷합니다. 수익 속성은. 반면에 이거는 좀 그래도 좀 다른 거가 주식은 아니니까 거래 형태로 보면은 빌 오브 워런트하고 좀 비슷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상품이 구성되어 있는 게 이제 CDS 프리미엄이라는 게 있는데 사실 이것 때문에 미국이 서브프라임이 나온 거였죠.
저 꼬리가 워낙 강하게 흔들려가면서 어제 유럽 증시에서 CDS 이 독일 도이치뱅크의 CDS 프리미엄이 100 정도에서 출발해가지고 120 갔다가 140 갔다가 순간 200까지 치솟았어요. 주식은 마이너스 6%였지만 사실 거의 뭐 파산될 뻔했다고 보는 거죠. 난리가 났었습니다. 다행히 그런 대로 잘 좀 수습이 됐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독일 증시의 어떤 치명타는 일단 잘 막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독일이 저렇게 흔들려가면서 독일보다 이제 좀 재무 구조적으로 좀 취약한 나라, 독일 바로 옆에 있지만 그 나라가 오스트리아잖아요. 아까 마이너스 종합주가지수 4% 폭락 나왔죠? 종합이. 이유가 있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강의 주제가 그거예요. 도이치뱅크 사태와 제임스 블러드. 즉 도이치뱅크가 어제 시장에 굉장한 충격을 줬기 때문에 제가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이것을 그렇게 구체적으로 보여드리는 이유는 왜 그렇겠습니까? 아직도 시장에서는 그런 뉴스를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도이치뱅크 사태가 시장의 대폭락을, 대공황에 뭐 지금 막 난리 난 것처럼 드디어 이번에는 도이치뱅크 때문에 또 폭락한다. 근데 제가 이걸 아까 이것까지 보여드리잖아요. 시가총액 순서부터 시작해서 거래가 얼만큼 이루어지고, 왜 그렇게 하냐면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그런 부분들에 여러분들이 좌지우지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거는 어제 있었던 현상이고요. 시간입니다. 분봉이에요. 분봉. 60분봉. 시가부터 이렇게 떨어져요. 그리고 나서 빨간색이 음봉입니다. 미국 이 차트가. 주황색이 양봉이고, 장대 양봉으로 솟죠. 마이너스 6% 폭락 출발. 장중에 내려가고 9달러까지, 9유로까지, 거기서 다시 또 급등. 3% 반등 나와서 마이너스 3%로 마감. 거의 종가가 최고가 잘 지켜냈죠. 그래서 도이치뱅크 사태는 1달러기 어느 정도 됐다,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1달러기 다 됐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여기죠. 그런 속에서 미국 증시가 유럽이 마이너스 이렇게 폭락 나온 과정에서 이제 도이치뱅크 사태로 휘청거릴 때 제임스 블러드라는 미국 연준 의원이 한 분 계십니다. 세인트루이스 총재신데요. 이분이 이제 연설을 합니다. 뭐라고 연설을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는 이제 작년 11월 뉴스인데, 작년 11월까지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작년 11월도 아니죠. 불과 이번 2월 달까지, 얼마 전까지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인플레이션 CPI 지수가 계속 떨어져서 인플레이션이 잡힌 것 같지만 여전히 미국 시장은 고용 시장이 좋고 불안해서 인플레이션이 언제 치솟을지 모른다. 그러면서 가장 강력한 매파적 발언을 합니다. 꿈도 꾸지 마라.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대해서는 꿈도 꾸지 말라고 작년도 11월, 12월에 얘기했던 분이. 근데 이분이 어제 뭐라고 얘기했느냐? 그래서 어제 미국 증시가 대폭락이 나오는 줄 알았어요, 다들. 왜? 도이치뱅크 사태가 터진 데다가 유럽이 휘청거리고 있는 데다가 이제 이분이 연설을 앞두고 있었거든.
그래서 미국 증시가 이렇게 빠졌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1% 넘게 빠졌죠.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완전히 매파 중에 매파인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터뷰 내용이 정말 이것 때문에 어제 미국 증시가 종가가 최고가가 나왔어요. 그럴 수 있지. 뭐를 그럴 수 있느냐? 첫 번째, 금리를 조절함으로써 인플레이션이라는 말, 인플레이션은 천방지축의 저 말을 미국 연준이 금리를 한 채찍을 들어서 이렇게 잘 조련시킨 것처럼, 금리를 다스린 것, 인플레이션을 다스린 것처럼 미국의 은행업들, 금융업들의 불안감도 FRB가 잘 컨트롤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게 이분이 한 얘기예요. 제임스 블라드 세인트루이스 연준 총재는 중앙은행이, 즉 FRB가 인플레이션을 길들이는 동시에 은행 혼란도 다스릴 수 있다고 시장을 안심시켰다. 뿐만 아니라 지금은 2008년도하고 다르다. 그래가면서 이러한 금융 부분, 즉 지방은행들의 저런 자꾸 도산은, 금융 부분의 스트레스는 금리를 낮추는, 인하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 은행주들이 자꾸 불안하니까 시장을 안심시켜야 되지 않느냐. 금리를 이제 낮춰야 된다는 얘기, 한마디로. 앞으로 금리가 낮아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작년 11월까지 그거는 불가능하다, 내년도는 불가능하고 내후년에나 가능하다, 2024년에나 가능하다 했던 분이 CPI 지수 다 필요 없어, 그거 내려봐야 금리 또 올려야 돼, 금리 인상을 강하게 얘기했던 분이에요. 그런 분이 금리 인하 가능성을 내비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장이 급등 나와요. 시장이 급등 나옵니다. 이게 작년 11월 인터뷰예요. 금리 낙관론에 쐐기를 박았다. 근데 어제는 완전히 반대로 이야기해요. 그래가면서 미국 증시가 대반등이 나와요. 그래서 큰 속의 폭등은 아니지만 시장의 방향성을 바꾸는 반등. 나스닥이 플러스 종가 최고가, 이제 상승폭도 중요하지만 종가가 최고가로 끝났습니다. 플러스 0.4. 스탠앤푸어는 플러스 0.5%대 56. 종가가 최고가. 다우도 거의 종가 최고가. 유럽 증시의 하락에 비해서 유럽 증시 하락의 아랫골이 미국이 만들어내줬죠, 사실 막판에. 만약에 저 세인트루이스 연준 총재의 발언이 아니었다면 시장이 어떻게 됐을지 몰라야지. 근데 이 사람이 원래 낙관론자면 그럴 수 있습니다. 원래 온건파면 맨날 하는 얘기 또 하는구만. 근데 그게 아니죠. 굉장한 매파예요. 자, 그런데 재미난 거는 그런 가운데서 미국 시장의 바이오주들이, 미국은 하락은 반도체가 이끌었어요. 어제 보시면은 하락 종목의 대부분은 반도체 종목들입니다. 1% 이상 하락한 종목 한 15개 되는데, 램 리서치, 마이크로칩 테크놀로지, NXP 세미, 어플라이드, ASLM, 어드밴스 마이크로 디바이스, 그 다음에 엔비디아, 전부 다 반도체 종목군들이 하락의 절반입니다. 1% 이상 하락한 나스닥 100 종목 중에서. 그 다음에 이제 핀 디오디오라든가
그리고 데이터독이라든가, 네, 에어비앤비라든가, 그리고 부킹 홀딩스, 네, 호텔 및 숙박 체인점이죠. 에어비앤비는 부킹은 호텔이고 메리트 인터내셔널 호텔. 자,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이 호텔 체인점업 혹은 숙박 중개업 전부 다 디지털 플랫폼 핀디오디오나 데이터독처럼 저런 디지털 관련주들 이제 기술 중심이냐 매칭 중심이냐의 차이지. 디지털 주들하고 사실 반도체가 절반 이상 있어가면서 하락을 반도체가 이끌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유가 그겁니다. 나스닥 지수나 이런 것만 보면 괜찮은데 투자 심리적으로 한국 시장이 긍정적인데 반도체 종목들이 사실 뭐 이게 메모리 반도체도 아니고 다 시스템 반도체지만 그래도 하락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한국이 내일 약간 플러스 5% 마이너스 5포인트 플러스 5포인트에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다. 시가가 정상적이라면 플러스 나오는 게 정상이죠. 그렇지만 그거에 대한 반도체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면에 올라가는 종목군들은 어떤 종목이냐, 유럽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바이오 헬스케어가 또 다 올라갔어요. 보니까 아까 독일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바이오 종목군들이 시장을 다 사실은 주도했습니다. 바이오 종목군들이 시장을 주도해 가면서 예. 어디 갔어? 내가 이거 지웠네. 아이고야. 예. 바이오 종목군들이 시장을 어제 다 또 주도했어요. 보니까. 자, 그래서 미국도 보시면은 나스닥 100 종목 상승 종목군들 보면 암젠이라든가 그리고 리제너론 파마슈티컬이라든가 버텍스 파마슈티컬 그리고 이제 액티비전 블리자드가 가장 많이 올랐죠. 마이크로소프트와 합병 독과점 미국 유럽이 반대해 갖고 못했었는데 업종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도체가 하락했던 업종을 하락 업종을 주도했던 건 반대로 나스닥 생명공학 그리고 헬스케어 그리고 아멕스 제약 이런 종목군들이 어제 미국 시장의 상승을 다 주도했어요. 이게 이제 미국만 그러냐? 아까 잠깐 여러분들하고 한번 살펴보았습니다만 아까 우리 봤던 거 있잖아요. 독일 증시. 아까 독일 증시에서 보시면 여러분은 아까 이제 독일을 봤지 않습니까? 저희가 독일 증시도 어제 올라간 종목과 이제 떨어진 종목군들 이렇게 구분해 보면 올라간 종목군들입니다. 22%, 12%, 5%, 4%, 3% 시총 상위 종목 한 50개 종목 중에서 많이 올라간 거예요. 보시면은 헬스케어 그렇죠? 헬스케어 종목으로 따지면 인마틱, 모포시스 뭐 독일어를 제가 뭐 잘 모르니까 마인츠 바이오메드 전부 다 그리고 뭐 아타일 라이프 사이언스 시총 상위 종목인데 올라간 종목은 전부 다 바이오 종목이에요. 헬스케어 업종이 헬스케어 좀 더 디테일하게 보면 바이오테크놀로지 주로 바이오테크놀로지 이제 생명공학 쪽이겠죠. 한국으로 따지면 이제 표적 항암제, 뭐 명확 항암제, 유전자 분석 업체들
미국으로 따지면 이제 암젠이라든가 길리아드 사이언스라든가 어제 올라갔던 미국의 암젠, 길리아드 사이언스 이런 종목군들이죠. 그래서 그것이 한국뿐만 아니라 한국이라네 유럽에서도 어제 올라왔지만 미국 시장에서도 바이오 종목군들이 상당한 상승의 주역 바이오젠 아이덱스라든가 이것이 약간 국내 증시에 월요일 날 그리고 이제 일렉트릭 파워도 미국이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는 반도체가 주도했다면 이번 주에는 바이오 쪽이 시장에서 좀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요? 북적북적 할 수 있는 그것이 요즘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이 뭐 떼거지로 움직이는 현상들 중에 하나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 주제를 왜 이렇게 잡았느냐? 예, 도이체뱅크와 제임스 플러드라는 주제로 강의를 잡은 이유. 도이체뱅크가 이제 병주고, 그래서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 그리고 이거 미국에서 있었던 것이 이제 스위스로 건너가서 클레디스 좀 불이 꺼지나 싶었을 때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미국 불이 좀 꺼지나 싶었더니 바로 스위스 옆에 독일 도이치뱅크까지 문제가 터져가면서 이게 각 나라를 상징하는 종목군들입니다, 사실. 자, 그런데 한국으로 따지면 이제 옛날에 조흥은행, 우리은행, 유서가 깊은 이런 은행들이 지금 망하고 있는 거예요. 독일이랑 따지면. 크레딧 스위스로 따지면 조흥은행이 망하고 있는 거고, 도이치뱅크로 따지면 이제 사실 여기도 마찬가지. 그런 사태하고 비슷한 느낌입니다, 제가 봤을 때. 자, 그래서 이걸 가볍게 보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난 거죠. 더군다나 도이치뱅크는 CDS 프리미엄까지 100이었던 것이 순간 200까지 장중에 솟구쳐가면서 드디어 올 거에 왔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 금요일 날 밤에 미국 시장이나 유럽 시장에서 제가 야간 선물을 했다면 하방으로 풀베팅 했을 거예요. 무서워가지고. 이거 도이치뱅크 사태 터진 거고. 근데 또 제임스 플러드 매파 발언까지 있었기 때문에 그 발언이 아주 근데 시장을 완전히 정반대로 비둘기파가 그런 발언을 했으면 폭락 나왔을 거예요. 매파가 그런 발언을 하니까 금리 인하 발언을 하니까 시장이 순간 튀어올랐거든요. 오늘날 하루 종일 올라가지고 스탠앤푸어 종가치 고가 상승폭이 크진 않았지만 그게 시장에 굉장한 저는 신뢰를 줬다고 봐요. 그래서 어제 미국장은 참 재미있게 그렇게 저기가 잘 마감이 되었습니다. 예. 자,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우리나라 증시뿐만 아니라 월요일날 아시아 증시에 매도자 세력과 매수자 세력이 서로 한번 주거니 받거니 할 거라고 봐요. 즉 매도자가 제가 봤을 땐 먼저 매도를 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2400도 잠깐 한번 위협받을 수도 있고 더군다나 반도체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와 은행주 이 두 개의 조합이 순간 2400까지 잠깐 타격을 줄 수 있다. 근데 매수자 입장에서도 근데 뭐 미국이 바뀐 게 없잖아. 그쵸? 미국 은행주들이 폭락 나온 것도 아니고. 그래서 또 대받아 쳐가면서 이 포지션들이 막 우왕좌왕 해가면서 또 지수가 다시 또 솟구칠 수 있는. 그래서 월요일날 각별히 여러분들이 수익 제가 봤을 때는 올라올 때 때리고 떨어졌을 때 사는 수익 매매 전략을 해야 되는데 이게 무서울 겁니다. 떨어질 때 사기가 무서울 정도일 거예요. 2400개인데 갖고 있던 것들 때려야지 사람 심리. 그래서 방송을 못 보신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도이치뱅크 사태 떨어질 때 그 뉴스 나오면 그게 뭐지? 실태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다 던질 것 같고, 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뭐 그래서 뭐 어쩌라고, 미국 시장이 잘 수습했잖아. 그렇죠? 네. 그래가면서 근데 반도체가 아니라 바이오 중심으로 수습이 됐기 때문에 정말 또 한국에서는 그것이 또 순환매 형태로 나아가면서 종목 간에 상당한 어떤 일교차. 그래서 결국은 종합주가지수 잘하면 보합에다가 지수 급등락만 또 심하게 나오는, 참 종목의 어떤 명암들만 서로 엇갈림이 나오는 그런 현상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다음 주에는 일단 코스닥 반도체 종목군을 한번 수익 실현해야 되겠죠. 월요일날 바로. 그런데 대형 종목은 또 이미 한번 미리 쉬어갔기 때문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삼성 그렇게 센 조정이 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꽤 재미있는 그런 트렌드가 예상이 된다. 자, 그런 속에서 여러분하고 저하고 이제 월요일날 또 한번 널뛰기 속에서 매매를 해봐야죠. 아유, 이 장이 아주 동해번쩍 서해번쩍. 그래서 오늘 아마 제가 이거를 도이치뱅크에 아까 제가 60분봉까지 보여드리고 거래량까지 보여드리는 이유는 무슨 얘기냐면, 정확하게 팩트를 알고 하면 월요일날 우리나라 은행주라든가 지수가 떨어질 때 분명히 또 그런 뉴스들이 나올 거예요. 당황하지 말라는 거죠. 그걸 매수 기회로 삼아서 미국처럼 그렇게 하되, 반도체나 IT가 아니라 한국은 제가 봤을 때 바이오나 어떤 이제 신재생 에너지 쪽, 이쪽의 수익률이 더 좋게 나올 수 있다. 그렇게 잠깐 예상이 됩니다. 자,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푸틴 전술핵이 언제 만들어진 건지 아세요? 예, 전술핵이 아니라 정확한 명칭은 쓰나미를 일으키는, 그렇죠? 바다에다 터뜨리는 핵이잖아요. 예, 포세이돈 전략이잖아요. 그거 이제 전술핵에 많이 있지만 그거는 포세이돈 전략이잖아요. 이제 북한이 실험에 성공한 거니까. 그렇죠? 북한이 이번에 실험에 성공했잖아요. 그래서 파도 쓰나미를 일으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2015년도에 러시아는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푸틴의 그 포세이돈 전략은 막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불필요한 걱정이세요. 왜 불필요한 걱정이냐면, 그 위력이 100메가톤이잖아요. 100메가톤이면 어느 정도 위력인지 아세요? 히로시마 서든 거에 거의 7,000배에 가깝다고요. 반경 1,500km가 초토화돼요. 1,500km가 그냥 쓰나미로 쓸려간다고요. 전술 그 핵폭탄 하나에 반경 1,500km면 미국 한 일대 그냥 다 나가는 겁니다. 거기에 무슨 대안이 있겠어요? 그냥 그걸 어떻게 막아요? 그 막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미사일을 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그렇죠? 핵 추진력으로 계속 돌아다니는 거잖아요, 그냥. 바닷속에서 그냥 계속 돌아다니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 미사일을 잠수하면서 그냥 내보내는 거잖아요. 그걸 어떻게 그 미국이 막아요? 불가능하지. 그러니까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게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졌고 당장 쓰는 게 아니잖아요. 2015년에 만들어졌고, 북한이 이제 그거를 성공했다고 하니까 북한도 작은 거지만, 그러니까 뭐 난리 치는 것 같은데 그냥 그러려니 합니다. 무슨 의미가 있어요? 대한민국 코딱지만한 땅에 북한이 갖고 있는 핵폭탄이 50개가 넘는데. 제가 한 얘기 아니에요. CIA 국장이 얘기한 얘기, 몇 년 전에 한 얘기잖아요. 50개가 넘는다. 근데 지금 벌써 몇 년 지났죠? 그럼 벌써 100개가 넘는다는 얘기예요, 북한은.
적어도 원자폭탄. 그러니까 이 조그만 땅에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한두 개만 터져도 끝난 거예요, 이미. 어디에서 터뜨리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주가에는. 네. 답이 없는 거는 악재도 아니에요. 답이 없잖아요. 악재가 아니에요. 주식에는. 그걸 감안하고 이미 다 반영이 된 거니까. 자, 이해되셨죠? 네. 핵폭탄 터져서 주식 빠질 걱정보다 프로그램 매도로 2천억 때리는 게 은행주 빠뜨리고 반도체 때려서 지수 누르는 프로그램 매도가 더 무서운 겁니다. 사람이 핵폭탄으로 터져 죽는 것보다 먹고 살기 위해서 아비규환으로 일어나는 사건들이 당장 현실인 것처럼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들은 내일, 그래서 다음 한 주간 동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월요일 날은 반도체에서 수익 실현을 좀 해서 바이오 쪽으로 유럽과 미국을 저희가 정확하게 분석한 이유가 그거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그럼 오늘 방송은 마무리할게요. 7788 눌러가면서 마감 인사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또 하고 싶은데, 숨이 차네요. 예전엔 요즘 1시간 반 이상 방송하면 말하기일 때 숨이 차. 이 코로나 후유증이, 이거 꽤 오래 가네요. 정말. 뭔가 하면 다시, 그러니까 감기에 걸렸다 얼마 전에 제가 감기 걸렸다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대로 이 평상시에는 묻혀 있다가, 네. 그래서 오늘은 더 하고 싶은데, 아까 앞에 1시간 했고, 지금은 1시간 하니까 2시간을 넘기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더 하고 싶은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늦게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도이치뱅크 사태. 아마,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자세하게 제임스 블러드하고 해서 국내 증시에 비교한 거는 가장 먼저이지 않을까 싶어요. 아마 내일 아침이나 돼야, 이게 이제 오전 정도나 돼야 방송에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은 미리 시가에 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주 수요일 날은 공개 방송이 없어요. 그리고 미리 말씀드립니다만, 이번 주 수요일 날은 공개 방송이 없습니다. 네, 참조하셔서 시장에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자,